전공 세미나 시간, 전공 워크숍 시간입니다. 자, 제가 이 수업이 이제 사실은 이제 어제 목요일 날 저희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목요일 수업이죠. 이제 대면을 하게 되면 근데 이번에 이제 한 달 정도만 비대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강의를 좀 새로 찍어야 돼서 지금 조금 하루 정도 늦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공지사항도 올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그 공지사항을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전공 세미나 워크숍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좀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하던 찰나에 이제 강의 계획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잠깐만요. 이제 제출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썼던 일단 그 순서를 이제 그대로 일단 입력은 했어요. 하지만 뉴스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꾸 바뀔 수 있는 거라 제가 좀 업데이트를 해서 매번 좀 다양한 뉴스 기사이긴 한데 저희 강의 계획서랑 좀 다르게 뉴스 기사를 좀 선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좀 좋은 내용으로 작년에 해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준비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또 이미 알고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융합 소프트웨어 학과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도 이제 여러분들 뭐 코딩, 하드웨어 쪽, 소프트웨어 쪽에 어떤 그런 앱 개발 뭐 이런 것들에 많이 관심이 많은데 저는 이제 조금 그 인문학적인 면들 그것이 어떻게 융합이 되고 어떻게 다른 것에 적용이 될지 그런 쪽으로 좀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서 준비를 했었는데 올해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도록 할까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것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들이 뭐 조금 이제 바뀐 것들도 있을 거고 거기서 디벨롭드 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찾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또 주제가 조금 별로였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또 관심 있는 주제 분야를 좀 찾아볼까 싶고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저희가 사실 강의 계획서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 수업 같은 경우는 더구나 꼭 정해진 교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고 친구들도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찾아서 같이 또 수업에서 제가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인문융합 워크숍이라던가 뭐 AI 일상생활의 혁명이 일어나는 8가지 영역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은 요 AI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아요. 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 먼저 SW 소프트웨어랑 인문융합 워크숍 같은 경우는 제가 바꾸진 않았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융합이라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퓨전인데 이 퓨전이란 말을 굉장히 흔하게 쓰지만 과연 얼마만큼 이게 우리 생활에 융합이 되어 있고 일상의 어떤 다른 분야에 융합이 되어 있는지는 아직까지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이들이 말하는 서비스 분야 말고도 이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분야 말고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그 융합 부분은 뭐가 있을까? 자,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인공지능에서 데이터 결정하는 데이터 지능 이런 거 나오는데, 요런 것들로 이제 주로 이제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작년에 이제 하면서 뭐 너무 오래된 기사 내용을 한 게 아니어가지고, 사실 오래 쓰더라도 여러분들도 한 번쯤에 읽어볼 필요가 있긴 한데, 또 상황에 따라서 제가 조금 더 업데이트된 정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은 이렇게 갈 겁니다. 자, 먼저 강의를 듣기 전에는요, 항상 공지사항을 좀 확인해 주세요. 저희 강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 과목 공지가 있을 거고,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혹시 저희 친구들 중에서 제 과목을 이 과목 말고도 또 듣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그 해당 과목의 공지사항을 좀 자주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 수업 같은 경우는 특히 공지사항에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신문기사를 찾아서 읽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저는 사실 이거 신문기사 제가 작년에도 크게 안 올려드렸는데 뭐 잘들 찾아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도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를 들은 후에는 수업 중에 제시된 토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올려주시는 거고요. 자유롭게 의견을 올리지만 강의 도중에 지정된 사람은 반드시 올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주자는 그냥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올려진 의견에 대해서 또 저는 피드백을 드리기도 할 거고, 또 다른 친구들도 거기에 맞게 의견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올리는 기한 마감은 다음 주차 강의 시작 직전이니까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올려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거 2015년도인데 사실 15년도면 꽤 많이 지났어요. 자, 여러분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과연 상황이 어떻게 됐나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큼 바뀌었는데 그러면 앞으로 다른 분야에는 어떤 분야에 더 뻗어나갈 수 있을까? 자,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게 되면 SW가 소프트웨어죠. 그리고 인문하고 같이 이제 합쳐진다고 했는데 사실 이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문화, 인류와 뭐 문물을 아울러서 말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인륜의 질서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가장 쉬운 예로 저는 이제 영어 전공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요번에 이제 방학 동안에 에피소드가 이제 그 분야에서 좀 많아가지고 수업에서 자주 언급을 하긴 했는데 저희 이제 전공 책 읽기 시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뭘 언급했냐면 이 인문학을 좀 잘해야 이과생들도 앞으로 저 코딩이든 뭐든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죠. 제가 맞나요? 그쵸? 자, 그런 거고 인문이라고 하면 저처럼 번역에 관련된 걸 제가 했어요. 같이 융합이 됐어요. 근데 아직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는 하다가 더구나 제가 번역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하는 그거 주피터 노트북 처음에 그 주피터 노트북이 저 주피터가 신이잖아요. 그래서 주피터가 뭐 노트북 뭐지? 원래 랩탑인데 노트북이 아닌데 막 이렇게 근데 이제 봤더니 프로그램 이름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다 구글링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이제 용어 찾고 그리고 파파고가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런 애들은 저런 애들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이라든가 파이썬이라든가 C 랭귀지라든가 자바 랭귀지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애들은요 이런 랭귀지들은요 이 애들은요 막 이 언어 애들은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얘가 칠드런을 막 치고 이렇게 찾아주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키드 이런 것도 찾아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사람의 손이 필요한 거 결국은 그런 것이 필요한 부분들이 마지막에는 그래도 꼭 사람의 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희 시간이 지금 워크숍 시간이잖아요. 전공. 근데 여러분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해주세요. 이 분야에서 영어를 잘한다는 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한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자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제가 이제 방학 동안에 번역을 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저렇게 박 교수님처럼 저렇게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게 해야 되는데, 내 전공을 갖다 어디다 써먹어?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고3 때 담임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야, 너는 어떻게 할 줄 아는 게 영어랑 국어밖에 없냐? 할 줄 아는 게 영어랑 국어밖에 없어. 야, 국문과는 가도 뭐 소용없고, 야, 앞으로 영어를 가라. 영문과를 가라. 그러면 평생 벌어먹고 살 수 있다. 저희 고3 때 담임선생님이 그랬거든요. 아, 진짜 제가 평생 벌어먹고 살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남들이 제가 하는 쪽에 평생 벌어먹고 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더구나 파파고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구글 트랜슬레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번역기가 AI가 돌려줄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생기고 나서 저는 더 많은 번역 의뢰를 받았어요. 뭘 받았을까요? 교수님 이거 AI가 돌린 건데 검수 한번 해주세요. 교수님 이거 AI가 돌린 건데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소프트웨어와 인문이죠. 인간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와 뭔가가 결합이 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건 거예요. 전 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융합. 다른 종류의 것이 녹여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또 융합을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종류의 꽃이 서로 구별 없게 하나로 합쳐지는 거고 자 이렇게 보면 화학에서 사용하는 말들이었는데 이게 이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크로스오버나 또는 뭡니까?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말로 유효어가 쓰이면서 우리가 이걸 융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장 예술계로 생각하면 뭐가 있어요? 국악과
우리 그 클래식의 만남, 뭐 이런 게 융합이 되겠죠. 또는 뭐와 뭐의 만남, 이런 것들이 이제 융합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소프트웨어와 인문의 융합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인문이고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예요. 여러분과 저와의 융합이 되겠는 거겠죠? 자, 그럼 융합, 퓨전. 자, 이렇게 색깔이 섞이는 것도 퓨전일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뭔가 교집합인 느낌이 들죠? 자, 이것도 융합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기계적으로 나노기술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자, 음식에도 이렇게 퓨전이 있어요. 뭐 있어요? 이 와플하고 지금 뭐 있으니까, 그쵸? 자, 이런 게 바로 융합인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이렇게 융합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럼 과연 우리가 진정한 융합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도 흔히 쓰고 있는데. 자, UX라고 하는 것은 유저의 익스피리언스예요.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이란 말이죠. 사용자 경험은 간단히 UX,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 제품, 서비스를 직접 간접적으로 이용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총체적 경험을 얘기하는데, 제가 UX예요. 뭐에? 파파고에. 해보니까 저는 느낌이 뭐였냐면요, 여러분. 구글 트랜슬레이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구글은 외국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한국어를 입력했을 때 영어로 번역되어 나오는 것이 파파고의 문장 인식이 훨씬 좋다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제 개인적으로. 근데 그게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의견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유추하기를 뭐였냐면, 아하, 파파고는 우리나라 거고 한글이 훨씬 더 잘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글은 아무래도 한글 입력되는 게 좀 다르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어나 뭔가 다른 언어로 넣어가지고 다시 번역하는 게 더 빨리더라, 영어가 더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일본어를 저는 모르는 애도 어떡하냐고요. 그쵸? 자, 그러면 결국 뭐냐면 사용자 경험을 반영을 해서 좀 더 융합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할 텐데, 자, 단순히 기능이나 절차상의 만족뿐 아니라 전반적인 지각이 가능한 어떤 모든 면에서 사용자가 참여, 사용, 관찰하고 상호 교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치 있는 경험이 바로 UX인데, 저는 파파고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머신러닝이란 말을 요즘 써요. 기계에다가 우리가 학습을 시키죠. 원래 그 프로그램 자체들도 다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학습을 시킬 때 강의하시는 분들이 강의를 한국말을 엉망으로 하는 거는 뭘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건가요? 저는 그게 저한테는 의문이지 않나. 왜? 그걸 파파고 돌려봤더니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도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걸 최소화시킬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세돌의 어떤 그런 그 바둑 있잖아요. 그런 거 입력시킨 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거 언어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역시 아직까지는 인간의 손이 필요한 게 언어적 영역이구나. 난 아직까지 쓸모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나 진짜 우리 담임 선생님 말대로, 고3 때 담임 선생님 말대로 나 평생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UX 관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8대 서비스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제가 작년에 할 때 이제 5년이 지났는데, 아, 이거 안 고쳤다. 쏘리. 아, 이거 아까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자, 지금은 이제 2022년이거든요. 자, 2022년 8대 서비스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별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소프트웨어. 자, 이게 있는데, 뭡니까? 요런 거, 앱. 그죠? 이게 요거와 요것도 융합이 돼서 지금 쉽게 말하면 저희 저울 같은 것도 있고 신발에 이렇게 장착이 돼서 내가 걸을 때마다 건강 상태나 이런 거 확인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울이나 이런 건 가능해요. 아, 저울 좀 이상하다. 체중계는 저울은 고기 끈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체중계나 이런 건 가능하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아, 제가요 요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작년에 제가 11월쯤에 강의 하나 검수를 해줬는데 헬스케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건데, 앱과 헬스케어 시스템과 AI가 접목이 돼가지고 환자라든가 모든 것들 이제 데이터화 시켜서 의사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그 영어 검수를 했거든요. 번역해 놓은 거를, 그러니까 AI가 돌려놓은 거를. 아,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는 그 의료 서비스나 이런 쪽이, 저는 사실 이거는 거의 이제 기본인 거고 너무도 많이 발달돼서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걸 저는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거를 해보고 나서 제가 요즘 이제 강의 같은 거 번역 같은 걸 제가 많이 해보면서 느낀 건데, 아, 많이 발전했구나. 그러니까 저와 다른 분야의 번역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특히 이제 이런 분야에서 많이 발달했구나. 그래서 헬스케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2.0, 3.0, 4.0 굉장히 그것도 업데이트가 되어져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뭐 환자에 관련된 것들도 모두 데이터화 시킨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발전됐다라는 의견이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뭔가 좀 새로운 게 찾은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페이스북의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라던가 이런 건 이제 뭐 요즘 뭐 넷플릭스 이런 건 기본이고 이제는 넷플릭스를 떠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됐죠? 너무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많죠. 그쵸? 자, 감정 표현도 이제 사람의 감정 표현도 알 수 있는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해피, 놀람, 슬픔, 여기도 보면 해피네, 그쵸? 이런 거, 경이로움,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얼굴 페이스북으로 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자, 오리건대 헬스, 이게 이제 과학대학교에서 이제 한 건데, 근데 제가 한 것도 요런 비슷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의사가 이제는 뭐 이 사람의 어떤 데이터와 그러니까 환자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기계에다가 머신한테 러닝을 시켜가지고 사실 그 데이터를 보는 건데,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달됐다라는 건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과학과 과학적의 융합은 가능한데, 과연 인문과의 융합이 가능한지 그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자, 존 홉킨스 대학과 에피올치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이제 그런 어떤 융합에 관련된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야호가 어카운트 키를 해서 인증 방식하는 것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도 사실 이제 여러분 학과가 코딩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걸 하게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틈새를 노려서 무엇을 해보실지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떤 앞으로의 진로 방향? 뭐 그런 거를 한번 고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에 여러분들이 좀 해보시고 내가 단순하게 여러분 평생 사람들이 게임만 하는 사람들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실질적인 거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고민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스마트 배송 서비스쉽 이거는 이제 뭐 너무도 배달의 민족 시켜봤더니 그냥 오토바이 그거 보셨어요? 저 놀랐어요. 오토바이로 배달이 오면 거기 그림이 오토바이가 뜨고요. 자전거로 배달이 오면 자전거가 뜨더라고요. 많이 좋아졌죠. 그쵸? 그래서 뭐 이런 건 생활이 좋아요. 근데 학문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과연 학문적으로 되게 융합이 가능할까? 저는 아직까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아마존하고 뭐 리빙룸하고 이런 거는 뭐 이제 뭐 요즘은 집에 가면 하이 LG TV 틀어줘, 하이 LG 불 꺼줘 기본이잖아요. 이제는 생활의 편리함. 자, 이게 융합이라는 것이 뭐 생활의 편리함 이런 거랑은 참 많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건강, 헬스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저는 과학과 우리가 보통 이제 과학과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융합이 가능한데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여러분한테 처음에 이제 했던 게 소프트웨어와 인문이거든요. 과연 이거는 가능할까? 얼마큼 정도까지 가능할까? 근데 그게 조금 의문이 되고 대신 저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이과생들이잖아요. 인문학이라는 과목이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대학에서. 근데 저는 인문학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봐요. 이번에 번역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특히 그게 이과 교수님들 거거든요. 뭐 머신러닝, 그 다음에 컴퓨팅 사고력,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파이썬 이해,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와 AI의 융합 이런 건데 느낀 게 뭐냐면 이분들이 책을 읽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전공과 관련이 없지만 내가 그걸 전공해서가 아니라 사고력을 키우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만들고 논리적으로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어떤 영역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UX 관점에서 가장 지금 이 부분에서는 공감이 되었어요. 지금 이제 거의 내용이 끝나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마무리 부분인데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앞으로 돌려가 볼게요. 이게 지금 예전에 제가 했던 거에 8대 서비스인데 사실은 제가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새로 한번 업데이트를 시켜볼까 해갖고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제가 못 찾은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있을 수도 있을지
아니면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기사를 찾는 거는 트렌드가 자꾸 있다 보니까 그 트렌드에 따라서 계속 뭔가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못 찾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썰치기 대항이니까 혹시 이 융합의 관점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것들의 서비스업이라던가 새로운 게 생겼다면 저한테도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주제는 이렇게 가되 아마 저는 새로운 기사를 좀 자꾸 찾으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서포트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융합의 관점은 첫 번째에서 지금 시프트웨어라는 거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뭐였어요? 건강 그 프로 앱 같은 것들이 있어서 벌써 환자를 추적하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주로 이제 거기서 예를 들었던 게 당뇨병하고 암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가능하다라는 거. 사다못해 저희 집에도 체중계가 있으면 제가 체중계에 올라가 있으면 제 체중계의 몸무게와 그 다음에 저의 그 칼로리 상태까지 다 이제 돼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신발에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1번이 되겠고요. 페이스북의 라디오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인데 이제 이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한물 같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넷플릭스 있고요. 그쵸? 그리고 또 뭐 요즘은 유튜브도 스트리밍 다 서비스하고 있고 그리고 넷플릭스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들 너무 많고 요즘 뭐 디즈니도 있고 많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제 너무 많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제 우리는 어떤 게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UX 관점에서 이제 골라야 돼요. 또 어떤 거를 서비스를 해주는 것들이 나한테 유리한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두 번째예요. 감정 표현을 살려주는 것들, 그래서 알려주는 것들. 근데 사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이 핸드폰의 얼굴 인식을 하게 돼서 이제 내가 여는 거. 저는 사실 저도 핸드폰 요즘 지문 인식을 하잖아요. 처음에는 얼굴을 하려고 했는데 안경을 쓸 때도 있고요.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달라질 때도 있고요. 화장 색깔을 바꿀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요즘 마스크를 또 쓰다 보니까 인식이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얼굴 인식 같은 경우는 아직 저는 잘 되나 안 되나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는데 이렇게 이제 감정 표현을 살려주는 것들도 많이 이제 하려고 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었는데 자, 여러분 요거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융합이 임프로브 되어져 왔을까요? 우리 뭐 이런 거 찾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번째가 이제 지금 아까 요게 이제 바로 그걸 거예요. 헬스케어 시스템 같은 것들. 암이라든가 당뇨병 환자들 추적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달고 하는 거. 자, 요게 이제 그런 정도 내용이라고 보는데 제가 그 검수했었던 강의는 그 교수님들이 이제 외국분이 두 분이었는데 너무 신기한 건 AI가 이분들의 발음이 억양이 아랍 쪽이다 보니까 너무 어색하니까 AI도 뛰어넘더라, 뛰어넘더라고요. 귀찮은 거는. 이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웃긴 건 파파고 있죠. 파파고도 문장 많이 넣거나 자기가 해석하기 힘든 거 있죠. 그건 뛰어넘더라고요. 그 뛰어넘은 건 뭐냐면 이제 그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인 건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누가 채워야 돼요? 그거를 우리 인간이 채워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건강적인 거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많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요거 존 홉킨스 대학하고 FOH하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연동시켜가지고 똑같이 상태 얘기해주고 뭐 생활에 편리한 것들을 다 걷기라던가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야후가 어카운트 키를 해서 인증 방식을 뜨는 거. 이것도 이제 융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얼마 전에 그 해킹당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인증 방식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우리 뭐 컴퓨터 안에 들어가면 다 끝난 그런 것들 수도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어떤 강력한 그 보안 프로그램 한번 여러분이 개발하시면 어떨까요? 그거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여러분한테 한번 추천합니다. 인증 방식도 그렇고. 네. 스마트 배송 서비스 이거는 뭐 너무도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진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타고 자전거 그림 있는 것처럼 지금 요거는 어느 시점까지 왔을까요? 어느 지점까지? 자, 그거 한번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자, 요거 마찬가지로 아마존 리빙룸.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기서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이게 융합도 되고 이제 가상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가상으로 땅을 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메타버스 활용해가지고 핸드폰을 판매했던 것처럼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을 가상적인 걸 이용해가지고 가상현실의 땅을 사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타버스를 통해서 광고를 하게 되면
그 땅, 가상현실에 가서 땅 주인이 있는 그 사람, 가상현실이란 말은 그렇죠. 그 땅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돈을 지불해야만 광고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저희 집 잠실인데 잠실 쪽에다 광고를 하고 싶은데 실제 어떤 거기 그 동네 가서 광고를 하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광고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메타버스에 들어가 보니까 그쪽 일대의 땅 주인은 원래의 실제 땅 주인, 집주인이 따로 있고 메타버스 안에 땅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그 사람한테 돈을 지불해야만 광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많이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 사실 제가 작년에 이거 할 때마다 좀 의심스러웠는데, 자, 여러분, 제가 말한 이런 부분들이 어느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장 공감되고 또 어느 정도까지 발달됐는지 한번 짚어보시고, 저도 사실 자료를 좀 찾았는데 많이 찾지는 못했어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라던가 제가 경험한 것들 외에는 여러분들도 한번 좀 찾아보시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틈새를 노려서 내가 또 뚝뚝 설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워크숍 수업은요, 여러분, 시험을 위한 게 목적이 아니라 가볍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수업 위주로 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한 학기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